법의 효력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쪽 가주시겠습니까? (76쪽입니다) 그 행정법의 효력인데, 효력은 어느 범위에서 이해관계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는지를 정하는 겁니다. 효력. 시간적, 지역적, 대인적 효력을 가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효력 첫 번째, 그리고 83쪽에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행정법의 효력이 뭐라고요? 어느 범위에서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는지, 시간적, 지역적, 대인적 효력을 가집니다. 첫 번째, 시간적 효력에 대해서 보시면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의 원칙. 법규는 국민에게 공포하여 알려야 한다 라고 보이죠. 공포라는 것이 국민 또는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법령 조례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은 한번 좀 보시고,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공무원이 되고 나면은 언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행정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확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조례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3번,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 경과. 뭔가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20일보다는 좀 더 기간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관로 2번, 공포의 방법.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와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와 개정안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 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해야 됩니다. 뭔가 좀 중요한 것 같죠,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두 번째, 게재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면 됩니다. 관보는 종이나 전자 형태로 운영되고요. 4번, 관보 내용 및 적용 시기에 관해서는 종이 관보와 전자 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어떤지. 5번, 조례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쪽에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지만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제2요구로 제1기 확정된 조례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반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이거는 바로 밑에 문장, 시험에 나온 문장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건데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 공보에 게재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일반 신문에 게재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맞습니다. 시행일, 효력 발생일을 말하는데 공포일이 그 기준이 됩니다. 미음번 보면은, 2번의 미음번 보면은 관보가 서울의 중앙보고서에 도달해서 최초 구독 상태에 놓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2번, 소급표 금지의 원칙. 이 단락은 중요합니다. 진정 소급표, 부진정 소급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판례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판례는 너무 많이 실려 있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 소급 적용 금지란
법령이 공포 시행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로는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이게 키워드입니다. 소규표 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죠. 가장 크게. 헌법 제13조는 소급입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요. 진정 소급표와 부진정 소급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종결된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새 법령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해서 새 법령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부진정 소급표는 인정된다. 여기서 키워드 진정 소급표는 이미 종결이고요. 부진정 소급표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입니다. 진정 소급표는 이미 종결, 부진정 소급표는 진행. 부라는 말은 진정 소급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진정 소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 종결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진정 소급입법. 여기다가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서 예외 허용이라는 표현을 써놓으세요. 진정 소급입법 원칙 허용 죄송합니다.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뒷장의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고 뒤쪽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입니다. 네. 앞에 했던데 이미 종결된 거죠. 판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법령이 법령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은 변경 후에 신법령이 아니라 구법령이 적용된다.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 행위시에 비하여 엄격하게 개정된 경우 적용 법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처분시가 아닌 위반 행위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위반 행위를 하고 나서 모든 재판을 보면 위반 행위를 하고요.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면 행위시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벌은 행위 이후에 당연히 뭔가 제재를 수단을 받거나 고발을 받거나 어떻게든 나중에 받겠죠. 위반 행위 먼저 처벌을 받는 경우는